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 역시 오늘 지난주에도 설명하다 끝냈는데요. 한남 뉴타운, 특히 3구역이 진행이 가장 빠르고 5구역 어떤 사업성과 입지가 제해진 5구역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질문들이 왔었기 때문에 3구역에 대한 어떤 평형 배분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구역하면 무조건 한남 뉴타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5구역 먼저 이야기 나누고요. 3구역 이야기도 추가로 좀 더 드릴게요. 지금부터 바로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한남 뉴타운은요, 총 4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입지적인 면, 압도적인 한강 조망권과 용산공원의 어떤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5구역이고요.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를 보자면요. 신분당선 연장선, 현재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에 신사역 다음 정거장은 바로 용산 5구역의 행정 명칭인 동빈고동, 즉 한남 5구역 동빈고동 바로 북쪽에 위치한 동빈고동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신분당선 연장선은 동빈고동을 거쳐 용산공원역,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노선을 설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은 고속 지하철이기 때문에 영역 구간의 역을 정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발 호재들 중에서 가장 큰 용산의 어떤 부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용산공원의 어떤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공원은 한 2025년경부터 공사가 1차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 개방을 통해서 20년대 후반 정도면 전면 개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용산공원이 어떻게 되면 발전함에 따라 용산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용산공원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5구역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있어서 한남 뉴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한강 조망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한남 5구역이 한강 조망권과 용산공원의 어떤 접근성의 어떤 양수겹장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남 5구역이 약간 홍보적인 면에서 다른 3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오늘은 한남 5구역의 어떤 숨은 그런 잠재력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남 뉴타운은요, 현재 건립 세대 수는요, 총 2,700세대를 건립을 하고요. 현재 조합원 수는 약 1,500세대. 그 다음에 현재 임대 아파트의 어떤 예정 개수는요, 약간 350개 정도를 지음으로써 이걸 일반 분양 비율이 약 700에서 80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700에서 800세대는요, 일반적인 강남의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일반적인 강북의 어떤 재개발 지역을 봤을 때 평균 아파트 20층짜리 한 5개 동 정도가 보통 한 700세대 정도를 갖추고 있는 중형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 분양분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요, 건립 세대 수가 5,800세대를 짓는데 일반 분양 역시 700에서 80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3구역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남 5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은 2,700세대를 건립을 하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한남 5구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 아파트의 비율 약 45평 주거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따라서 재개발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의 어떤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음으로써 향후에 고급 주거 단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5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어떤 그 특징적인 그 면을 보자면은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상가의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왜 갑자기 왜 상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강남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 상가가 많은 곳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런 그 전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요 상가 주인과 상가의 어떤 세입자는 그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개발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됨으로써 현재의 어떤 그 월세 수입이 그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그 상가의 어떤 세입자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에 어떻게 보면 상가의 그 월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개발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의 어떤 장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가의 어떤 주인과 상가의 세입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일반적으로 어떤 개발을 굉장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가의 주인과 세입자들은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어떻게 조합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고 일명 그 이주비라고 그러죠. 이주비가 어떤 지급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조직적인 그 어떤 그 저항, 이런 그 비대위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바로 상가인데요. 5구역은 상가가 거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5구역은요, 관리 처분이 인가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이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그 특징은요,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 사업성이 굉장히 우월하고 입지가 굉장히 그 뛰어난 지역이 가장 그 5구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1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지를 투자를 할 때요. 어떤 그 나의 그 평형대들이 그 결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투자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5구역 같은 경우에 이 그 30%를 초과하는 비율이요. 총 2,700세대를 짓는데 총 744세대를 그 대형 아파트에 지음으로써 나중에 향후에 그 감정 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이 744등 안에 들게 되는 경우에는요, 대형 아파트의 지원이 바로 가능한 곳이 한남 뉴타운 5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은요, 그 948등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948등의 어떤 대지 지분은 약 그 40평을 전후한 그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 744등 안에 들려면 대지 면적이 약 그 20평 이상만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자자들 역시도 혜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3구역에서 현재 그 권리가액이 감정평가를 통한 그 권리가액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권리가액이 많이 나온 분들은 굉장히 조합원들은 좋아하지만 기대 이하로 나온 분들은 굉장히 그 현재 그 조합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막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5구역에서는요 20평 이상이면 대형 아파트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20평, 30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활발한데요. 3구역 같은 경우는 40평 이하, 뭐 20평이나 30평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물건들은 어차피 그 33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자들이 굳이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매수 의향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거래량이 그 줄어들게 되면 감정가가 낮아지고 감정가가 낮아지면 권리가도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남 뉴타운 그 5구역 같은 경우는 744세대, 현재 조합원이 그 1,500세대이고요. 따라서 744세대
빼게 되면은 756세대 나머지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곳이 지분 분할한 물건이라든가 원빌라 소형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입주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더 정확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한남 뉴타운구 5구역 같은 경우는요. 1등부터 조합원 1등부터 92등까지 아니 43평 이상 그러니까 43평 이상이 43평 그다음에 50평 그다음에 56평 총 3개의 어떤 대형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의 등수가 744등 대지 지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평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33평 이것은 뭐냐면 원빌라라든가 지분 분할을 안 한 부동산 은빌라 혹은 소형 단독주택일 경우에 33평을 갈 수 있고요. 23평 같은 경우는 역시 지분 분할을 한 물건이 간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 평형 배분에 있어서 모두 조합원을 위주로 평형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어떤 평형 배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비대위, 반대파를 결성을 해서 조합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렇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들어주는데 문제는 구역의 현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역의 현황이 이거를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5구역은요, 조합원이 1,500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게 현재 조합원의 숫자인데 33평까지를 짓는 건립 세대 수는요 총 1,640세대를 짓습니다. 33평까지는 1,640세대를 짓는데 현재 조합원이 1,500세대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1,500세대라고 하면은요 현재 조합원 수들이 요 정도 1,500등까지가 다 33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특징은 원빌라나 소형 단독, 지분 분할의 어떤 구분이 없이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33평부터 23평까지 나오지만 지분 분할한 물건이 5구역은 약 300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총 조합원 중에서 약 3분의 1인 약 300세대 정도가 지분 분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지분 분할의 어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 분양이나 건립 세대 수가 현재 조합원의 비율보다 굉장히 건립 세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의 특징은 지분 분할, 원빌라 소형 단독 지분 분할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조합원이 이렇게 1,500등 안에 있으면 현재 어떤 평형 구조상 모든 조합원이 33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나의 어떤 감정과 권리가에게 어떤 나중에 향후에 관리 처분 인가집에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이는 분담금의 어떤 크기의 차이지 분양 자격은 5구역은 갖추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합원들의 어떤 만족도는 매우 높은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5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